6.15 공동선언 20주년 특집방송 약속 20년. 안녕하세요. 한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진양 이사장님 계속 모시고요. 지금 현재 닥친 대북 제재라고 하는, 왜 도대체 이 대북 제재에 우리는 그 틀 안에 gat혀서 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 왔는가,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김진양 이사장님과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원래 개성공단은 어떤 서로 남과 북의 정치적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서로 이렇게 계속 쭉 이제 진행하고 이제 조건 존재하는 것으로 약속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느닷없이 이 개성공단을 걸고 대북 제재의 어떤 그런 그 프레임 안에서 이 논의가 되고 이러고 있는지 사실은 좀 그게 좀 궁금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를 나눠서 얘기해 보면은 개성공단을 닫은 것은 박근혜 정부의 완벽한 정책 실패죠. 자, 그거 뭐 이미 평가가 나와 있고 다 법 절차를 다 따져봤는데 문제죠. 불법적으로 그야말로 국민들의 재산권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엄격한 정책 실패로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이후의 과제이죠. 4.27과 9.19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지 못하느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단순해요. 인식의 오류와 한계가 없지 않다. 제재 문제를 남북 미 3자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잘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인식만 할 것이 아니라 북측은 제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미국은 왜 제재를 하는지, 제재 유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판단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성찰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기존은 어떤 거였냐. 북측의 비핵화의 진전이 없으면 남북관계 한 발짝도 못 나가라는 미국의 정책에 그대로 따라가죠. 그렇죠. 이건 제재의 프레임에 갇히는 겁니다. 제재의 목적이 뭐냐면요. 한반도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런데 미국은 제재 자체가 목적이에요. 제재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제재를 통해서 뭔가 평화의 문제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이게 언밸런스하죠. 그렇죠. 북측에게 제재는 뭘 것 같아요? 전쟁이에요. 전쟁 행위예요. 적대 행위잖아. 무슨 뜻이냐? 제재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보면 핵 문제와 ICBM 문제가 있죠. 미국이 안보리 제재를 쭉 주도했던 상황 속에서 북한 핵 문제를 걸었어요.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제재를 들고 나왔는데 이건 해법이 되지 않잖아요. 본질을 볼 필요가 있죠. 무슨 뜻이냐? 남북미 3자가 제재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이 다르다 그랬는데 핵 문제의 본질은 북측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미국의 대북 핵 선제 공격 전략에 감당하기 위해서,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핵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은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서 제재를 할 것이 아니라 북이 핵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조건들을 만들어주면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북이 핵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란 것은 종전선언 평화협정적 실질적인 평화를 구현해줘 버리면 북이 핵을 안 가져도 되잖아요. 요 단순한 방법이 있는데 왜 미국은 제재를 택한 것인가? 미국에게는 비핵화가 목적이 아니니까. 분단 체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제재하는 거예요. 즉 분단 체제, 적대적 남북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기 때문에 제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인데 우리 정부가 이 본질을 못 읽어낸다라면은 계속 제재의 편을 서겠죠. 그렇겠네요. 남북 관계를 진짜 평화적으로 풀 생각이 있다면 제재의 본질이 적대라는 것이 읽혀진다라면은 비핵화의 새로운 셈법으로서 북이 핵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조건들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면 되는데 그게 뭡니까? 교류, 사회문화 협력, 인적 교류, 경제 협력, 남북이 4.27과 9.19에서 했던 많은 합의들을 실천해버리면 비핵화의 문제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이미 평화를 구현하는 과정을 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인식을 하지 못하고 비핵화 없이는 남북관계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기조를 잡았잖아요. 이게 어떤 프레임이냐?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해법이 있다면 비핵화의 프레임에서 평화의 프레임을 넘어오자. 비핵화에 있어서는 우리가 중재자지만 평화의 프레임이 딱 넘어오면 당사자가 된다. 비핵화에서는 한미 동맹 관계를 중심으로 북 문제를 풀지만 평화의 프레임 넘으면 남북 관계를 중심축으로 미국 문제를 푸는 것이고
비핵화의 프레임에서는 북을 제재의 프레임으로 보는 거지만 평화의 프레임에서는 화해 협력의 기준으로 화해 협력의 기준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비핵화가 먼저냐? 아니, 비핵화가 궁극적 가치냐? 평화가 궁극적 가치라고 했을 때는 비핵화는 평화를 위한 절차, 방법, 수단이에요. 비핵화가 서브죠. 그렇다면 평화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사고를 해야 되는데 비핵화의 프레임에 딱 갇혀있는 인식으로서는 제재의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죠. 요 인식을 대북 정책 결정 다니는 사람들이 한다라면 제재를 고집하지 않을 거예요. 제재는 수단이었지. 맞아. 평화를 위해서 비핵화도 필요하고 평화를 위해서 종전선언도 필요하고 평화협정도 필요하고 개성만 재개도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라면은 비핵화는 비핵화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교류도 하고 인적 교류하고 여행 가고 개성공단도 금강산도 했었어야 되는데 비핵화를 제일 앞에 두고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거죠. 북측은 여기에 대한 엄청난 불만이 있는데 이 인식을 니들은 진짜 못하냐? 라는 그 답답함이 그렇죠. 그렇겠네요. 2년간 누적된 것들이 폭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4.27과 9.19의 합의였던 적대행위, 어떤 적대행위도 하지 않기로 했던 것 딱 찍어서 대북 전단 살포 안 하기로 했는데 그걸 방조하고 있다고 봐요. 아, 역시 미국 뒤에 숨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의지가 없구나 그러네요. 라고 보는 과정들이 최근에 불거져 나온 이 모든 위기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이 제재는 사실은 빌미잖아요. 제재 자체는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미국적 이해관계에 서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독자적인 대북 평화주의 정책들을 펼칠 수 있을 수 있는 인식이 필요한데 그 인식까지 가기에는 오류가 많다. 인식의 한계 오류가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작년 그 9.19 평양에서 같이 서로 두 정상이 부부 동반으로 서로 백두산도 가시고 뭐 그때 굉장히 많은 또 기업인들이 같이 가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개성공단의 이제 재개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그 두 정상이 서로 암묵적으로 같이 합의해 주시고 그런 이제 장면도 제가 본 기억이 나거든요. 우선 조건이 된 데 따라서 가장 먼저 하게 된 게 우선 조건이 된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죠. 왜 북측이 개성 금강산을 이야기한 줄 아세요? 참 이거 답답한 이야기인데요. 이걸 제대로 읽어내느냐 못 내, 역량의 차이인데요. 왜 9.19 평양선언에서 많은 합의 중에 딱 찍어가지고 남북관계에 딱 한 가지 합의했어요. 우선 조건이 된 데 따라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우선 정상화하자. 우선 정상화하자. 했으면은 9.19 다녀와가지고는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를 실무협상해야 되잖아요. 그쵸. 북측이 실무협상 하자고 나왔을 때 우리는 미국 그러니까요. 문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요. 뒤로 뺐죠. 네. 아, 제재가 아직도 있고 좀 기다려보자. 2차 북미 정상회담 다 잘 되면 잘 될 텐데 뭐 이렇게 미국 자극하지 말자. 그 북측은 그때 열받기 시작했죠. 그쵸. 뭐냐 이거? 안 할 거야? 제재 그러니까 제재 때문에 못한다 그러니까. 미국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인데 그 문제는. 그때 우리가 제재 그러니까 북측이 아주 과감하게 나왔어요. 당면하여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이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좋다. 남측이 계속 제재 그러는데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개성과 금강산을 제재하겠다는 것은 거기에 북측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진 임금이 벌크 캐시, 돈이 결국 달러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대가 없이 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애초에 북측이 개성공단을 하고자 했던 이유가 뭐냐면 돈벌이가 아니었잖아요. 남북의 실질적인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경협을 했는데 자꾸 돈 문제에 빠져가지고 제재 그러니까 그 제재를 넘어가는 방법이 있어. 우리가 돈을 안 받으면 되잖아. 그치. 남과 북이 교류하는 것 자체가 평화야. 이 어마어마한 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2일 진연사였어요. 1월, 2월 다 허송세월하고 2월 말 2월 28일 하노이 회담 때까지 북측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제안을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했을 때도 우리는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제안하지 않았어요. 228 하노이 노딜 딱 되니까 그제서야 이게 뭐지? 그 이후에도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북측에 대해서 답신을 주지 않았어요. 계속 북측은 2,500만 전체 인민들의 결의를 담아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총체적 제안을 했는데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때부터는 우리를 보기를 어떻게 봤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들었을 때 우리 대북 정책 결정 다니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인식하고 상황 분석해서 대책 세우고 나갔어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라는 것. 그럼 지금도 정책 실패죠. 이 과정들이 현재의 분노에 축적되어졌던 팩트 요인들로서 다 작동된다는 것이죠. 그 인연을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결국 지금의 사태, 지금 상황들을 보면 지금 현재 정부가 이제 어떤 미국을 핑계로 이제 뭐 대북 제재 어떤 그런 핑계를 자꾸 대면서 미적미적했던 그 지난 과정들. 예, 저는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현재 교착 국민의 교착 국민이 아니죠. 위기의 장교도 아니죠. 파국으로 치닫고 있죠. 네. 이 원인에는 여러 행위 요인들이 있습니다. 상수로서 남과 북은 첫 번째 상수는 남과 북이 종전선언 합의하고 평화협정 체결했던 평화협정 하자고 합의했던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종전선언 평화협정 하자고 합의했잖아요. 그것을 끝끝내 반대하고 있는 미국이 상수로서 큰 원인이긴 해요. 맞죠. 그 미국의 분단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은 상수잖아요. 그건 상수다. 더 이상 미국 이야기를 하지 말자. 그건 반대하는 통일 평화를 반대하는 미국은 상수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우리 정부 정책 결정단에 있는 사람들은 돌파할 수 있는 지혜들을 용기 있는 대담대한 해안들 내놔야 되는데 뭐 말만 하면 미국 때문에 그렇죠. 미국 때문에 그따위 이야기는 60년간 들었잖아요. 그걸 아직도 이야기한다는 것은 비겁한 거죠. 그걸 상수로 두고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는 해안을 내놔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인식 상황이 오류와 한계가 여전히 적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고름이 터져가지고 파국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난국을 만든 거죠. 그 자기 반성, 성찰이 있어야 현재의 위기를 진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대반전의 카드를 만들 수 있겠죠. 맞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 위기를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어쨌든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까지 더 어려운 상황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때 선생님께서 조언을 해주신답니다. 이미 이야기 속에 녹아 있는데요. 네.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네, 북측의 이런 계속 나오고 있는 위기 국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원인이 있다. 그 성찰이 필요하다 그랬죠. 네. 그 성찰 이후에 우리가 내놓을 카드들입니다. 그것은 북에 대해 보여주기 위한 카드가 아니라 네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를 한번 다시 재정비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 건데요. 기조가 다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난 2018년, 19년 현재까지 2년 6개월 돌이켜보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인식의 오류나 정책 기조에 실패가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거 하나 수정하는 거 하고 진짜 지금 작금의 위기를 대반전의 기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두 개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 정부 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미동맹 중심의 관점, 제재의 관점에서 비핵화의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푼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네. 그건 인식의 완벽한 실패예요. 전혀 다른 문제다. 전혀 다른 거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인식 의료를 잡아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려보면 비핵화의 프레임에서 평화의 프레임은 넘어와야 됩니다. 비핵화에 갇히면 안 된다고요. 비핵화의 프레임에서 평화의 프레임 넘어오면 결국 제재의 프레임에서 화해의 프레임을 넘어온다는 이야기죠. 중재자의 프레임에서 당사자의 프레임을 넘어온다는 이야기고 한미 관계를 중심축으로 북한 문제를 보지 않고 남북 관계를 중심축으로 미국 문제를 본다는 것이죠. 이 인식의 전환을 서로 가질 때 북측은 이제 조금 뭔가 대화가 될 만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프레임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면은 북측은 전혀 벗어나지 못할 거로 보고 있을 거예요. 이 전략적 정책 기조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저는 2년 6개월 동안 지나온 과정 속에서 북측이 엄청난 비난, 분노 이면에 남북 당국 관계는 당분간 조만간에 복원되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뭔가 당국 관계를 풀기 위해서 여러 많은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북측이 지금 당장은 안 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당국 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국회. 국회. 촛불 민심이
188석의 진보개혁 세력들에게 엄청난 압도적 자리를 줬잖아요. 네. 북측의 2년 6개월간의 우리에 대한 요구를 압축하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딱 북이 원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다 통틀어서 4.27과 9.19의 합의들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 안 하고 안 지키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4.27과 9.19의 합의들을 실천하라는 이야기가 북측의 요구를 압축할 수 있는 요구인데 그러면 4.27과 9.19들을 합의할 수, 그러니까 실천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국회가 만들어줘. 4대 합의 4.27, 9.19 이전에 6.15 20주니까 6.15, 14. 필요하다면 72년 7.4 남북 공동성명과 91년 남북 교권 합의까지 6대 합의까지. 6대 합의가 되든 4대 합의가 되든 실천할 수 있는 물적 토대 제도적 담보가 뭐냐면 국회 비준이에요. 6.15 공동성 20주년이잖아요. 그러면 6.15부터 4개를 묶어가지고 남북 정상 간의 4대 합의를 국회에서 비준해버리면 정부 당국은 이걸 실천해야 돼요. 예산도 투자해야 되고 실천 안 하면 직무유기가 돼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북측은 6.15 공동선언을 자기들의 국회 성격을 가지고 있는 최고인민회에서 비준을 했어요. 네네. 우리는 비준 못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8.7 6.15 항쟁을 민주의 하나의 분수라고 보죠. 네. 민주의 항쟁을 이어서 통일로 완성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국회는 압도적 파수세를 갖게 됐어요. 보니까 상위 막 선거에서 막 가져가잖아. 국민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적폐 중에 근본 적폐가 분단 적폐예요. 분단 적폐를 넘어갈 수 있는 정부 당국에 미국 눈치 보고 있다라면은 국회는 미국 눈치 안 봐도 돼요. 국회는 입법기구잖아요. 그렇죠. 4대 합의 국회 비준, 종전선언 평화협정 비준 이렇게 치고 나가버리면 정부 당국이 놓치고 있었던 진짜 묵은 과제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을 펼칠 수 있겠죠. 그러면 북측은 남측이 구조적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또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그 여지에 우리 정부 당국이 북측에게 손을 내밀고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자락을 깔 때 현재의 위기를 대반전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4대 합의의 국회 비준을 강력히 요구하고 국민들도 그게 좀 나섰으면 좋겠고 핵심은 평화협정 체결, 종전선언 같은 내용들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좀 봅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네, 당장 제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결의가 막 생겨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너무 명쾌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희망이 생기고 이 위기 상황에서도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오늘 김진양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귀하고 정말 격정적인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 6.15 20주년 더 이 위기도 좀 봉착이 돼 있지만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남과 북이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6.15 공동선언의 그 정신 그거 하나만큼은 잊지 않고 꼭 우리가 이 위기를 잘 지혜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선생님의 대반전의 기회. 대반전의 기회. 대반전의 기회. 위기는 기회를 가져오는데 어마어마한 대반전의 기회가 여기에 숨어 있다. 숨어 있다. 국회 비준 가자.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만 합시다. 국회의원 여러분,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국민들을 소환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사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이렇게 좋은 말씀과 이 명언들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김진양 TV도 많이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한선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